하고. 자, 얘들아, 4번에서 9번. 자, 4번에서 9번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충분히 잘 읽을 때 너무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뽑아낸다 생각하고 읽어보면서 가와 나와의 관계성 정도 파악해보면서 지금부터 4번에서 9번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줄게. 근데 근거를 정확하게 좀 최대한 나처럼 찾아보려고 해야 돼. 한 15분에서 선생님이 상황 봐서 20분까지 줄게. 알았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 시작.
자, 보자 이제. 글 이해 잘 되든? 뭔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글 설명은 지금 안 할게 얘들아. 그런데 문제 이제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각각 글 이해했을 정도가 다 달라. 어떤 친구는 내가 보기엔 90% 정도 이해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지금 50% 이해도 못하고 속도도 현재 너무 느려. 이제 이걸 우상향을 시켜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글을 또 설명해 줘봤자 방금처럼 아까 전에도 그냥 읽기만 해줬거든. 근데 너희들이 내가 또 웃긴 건 끊어 읽어주잖아. 그럼 니네가 이해를 잘해. 즉 뭐냐면 니네가 끊질 않는다는 거야. 글을 좀 끊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읽지 않고 먼저 문제를 해결을 해줄게. 왜냐면 이해가 안 돼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 4번에 보자. 정답은 2번이야. 이건 거의 다 맞춘 것 같아. 자, 4번에 1번에 보자. 영화에 나타난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했어. 투명하게 드러낸다 밑줄. 투명하게 이거 찾아봐. 어디 있니 얘들아? 말해봐. 가에 2단락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맞지? 거기 분명히 있잖아. 2번 넘어가고 3번. 나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고 해놨어. 얘들아, 이건 어디다 시비를 걸어야 될까? 어디에다 시비를 걸어야 될까? 다름이란 단어 자체를 놓고 그 주변을 파봐야 되겠지. 말했잖아. 다름이 어디 있어? 가에 다름이 있니 얘들아? 없지. 그럼 나의 다름이 나온 부분을 봐야 되겠지. 어디야 그러면 얘들아? 그게 나의 세 번째 단락의 중반에 나와 있지. 그러면은 여기선 분명히 다름은 SF 쪽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름은 뭐라 그랬니? 등장한 대상을 위해서 이 낯섦을 유발한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말을 이 새끼가 문제 낼 때 섞어놔 버린 거야. 이상하게. 자, 봐봐. 여기서는 허구적 설정 간격을 좁힐 수 있다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라고 얘기했지. 말을 바꿔놨지. 여기서 다름 찾아보면 근거 정확히 나오지. 자, 4번 보자. 수비는 당대에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했어. 당대 체험에다 밑줄 그어봐. 당대 체험 어디 있을까 얘들아? 이거는 말을 압축해 놓은 경우가 있어. 당대 체험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얘들아 여기 당대 체험 여기다가 압축이라고 써놔. 자, 압축 어디 나와 있니? 나의 두 번째 단락 보면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라고 나와 있지. 그게 뭐야? 지식, 기술, 경험을 얘가 뭐래? 압축해 놓은 게 뭐야? 지식, 경험, 기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야? 체험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지. 그런데 얘를 가보면은 뭐라고 또 정확히 나와 있니?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의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붐이 뭐야? 방금 앞에 설명한 거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이 4번에다가 얘가 답이 아니어서 너희들이 다행인 거였지. 여기다 별표 해놓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선지의 근거를 분리시켜 놓을 때가 있어. 여기 모아놓고 저쪽에다가 던져 놓을 때가 있어. 안 찾아질 때가 있어. 솔직히 방금 혹시 4번을 풀면서 범위를 넓히면 부적절하다. 체험할 수 있는 범위, 체험까지는 알겠는데 부적절하다를 뭐를 보고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는 꽤 괜찮은 친구들이야. 내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건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너희 지금 머릿속에 있는 가장 뭘 빼야 되냐면 자꾸 감으로 대충 합의를 보려는 걸 빼야 된다는 거야. 적당히 합의를 봐가지고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하는 걸 빼줘야 돼. 그러다 보면 선생님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너희들도 하는 게 있지. 바로 뭐야? 시간의 부족이란 게 생기지 않나요? 하잖아. 자, 너희한테 지금 무를 자르라고 한번 해봐. 우선 제일 먼저 손을 자를 거야. 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왜냐? 아직은 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지만
근데 너희가 나중에 무 자루는 한 10년을 잘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무 꼬다리 자르고 나서 무 깎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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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처음에 얘들아 제대로 연습을 해야 돼. 너희들이 처음에 빨리 하려고 자꾸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그게 더 위험해. 천천히 다 맞추는 게 목표야. 그래서 너희들의 산모 목표는 뭐냐면 얘들아 산모가 너무 쉽지 않다는 너무 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90점에서 92점 정도가 1컷이야. 화작 기준이다. 엄매 말고. 그러면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겠지. 그때 가령 1번 선생님 8개 지문 중에 우리 8개 지문 나오잖아. 7개 지문은 다 맞췄는데요. 한 개를 아예 못 풀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오잖아. 서울대 잠바 사줄게. 선물이야. 산모 선물이 있어. 우리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정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요. 가채점을 열심히 했는데요. 동그라미 친 거 다 맞았는데 세모 친 거 3개에서 진짜 재수없게 다 틀렸어요. 3개 또는 4개까지 봐줄게. 알았지? 팀장님 기억해놔 주세요. 제 기억력이 순간 IQ 300이고 평소 붕어니까요. 이렇게 이루어오면 선생님이 서울대 굿즈 사다 줄게. 알았지?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1, 2월엔 그럼 선물 없어요? 치사하게 3월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다시 가거든. 내가 서울대 복학을 해놨어 얘들아. 너네 얼마나 이게 용기인 줄 아니? 46살에 서울대 다시 다니기. 이거 유튜브 각이거든. 유튜브 찍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찍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3월에 학교를 가. 그럼 학생회관 가서 사다 줄게. 알았지? 진짜야. 인원수 상관없어. 혹시 인원 있느라 100명이어도 나 통커 사다 줄 수 있어. 한 1,000만 원 들거든. 100명이면 하나당 한 10만 원 되니까 까치꺼. 뭐 굶으면 되지. 다이어트 좀 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하는 거야. 정확히 가야 돼. 5번 보자.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자, 여기는 뭐를 시비 걸어야 될까? 뭐를 시비 걸어야 될까? 비판적.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비판적이란 말이 어디 있을 거야. 이거 잘 숨겨놨어. 우선 말은 5번을 워낙 병신같이 써놔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비판적이 어디 있니? 승찬아? 그렇지. 어때? 나의 3번째 단락 후반에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뭐야? 근데 현실 세계에 닮았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는 거지. 닮았다는 점이 아니겠지. 근거가 거기서 찾아지지. 이해되겠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부터 쇼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보자. 제임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역사와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놨어. 제임슨이. 자, 1번 보자.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라고 했어. 얘들아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끊어서 봐줘. 자, 여기 보자.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끊어.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밑줄 어디다 그어야 될까? 단어십이 어디다 걸어야 될까 얘들아?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자 뭐야?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사실은 똘똘한 친구잖아. 1번과 2번을 보면 답은 둘 중에 하나란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왜냐면 둘이가 충돌이 나고 있잖아. 둘이 싸우고 있어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밑줄을 그어놨지. 선생님이 2번에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이거 어디 나와 있어? 얘들아?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명할 수 있다면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 어때? 둘 중에 답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2번으로 가야 되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자, 방금 기억에서 제임슨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단어 시비를 걸고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을까를 봤었으면 나머지 세 개가 개헛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면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야. 자, 한번 3번 보자. SF는 현재 진행된 사건이 미래에 완료된 내용을 담아. 봐봐. 말이 웃기지. 현재 진행된 사건은 미래에 완료된 점을 담아야 뭐가 완성된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말장난이지. 4번.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은 현재 사건으로 재구성. 이거야. 따져볼게. 5번은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으로 향해 가는 정제래. 이 부분만 따져보니까 예슬아 어떠니? 2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알겠지. 알겠지. 왜냐면 제임슨이 얘기했던 건 뭐야? 현재를 역사처럼 본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요 얘기잖아.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자,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완료된 과거처럼 조금. 자, 내일 일어날 일이야. 아니면 너희가 올해 수능에서 내년 수능이지? 내년 11월 19일 날 수능에서 진짜 올 1등급 만점을 받고 막 이랬어. 라는 그 시점을 놓고 먼 미래에서 쓰는 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지. SF냐? 사실 SF가 되면 안 되지. 현실이 돼야 되겠죠? 맞죠? 가능하겠죠? 자, 6번 봅시다. 6번. 6번에는 답이 5번이야. 여기서 사실 조금 고민을 해야 됐던 시점이 있어. 왜냐면 자,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 얘들아 한번 선생님이랑 보기 한번 읽어보자.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준다.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험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라고 해놨어. 여기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네? 라고 했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보기를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다 크게 적어놔. 보기는 지문에 포함된 또 하나의 단락이야. 보기도 지문이다라고 적어놔. 반드시 보기도 지문이다. 이 보기를 봤을 때 지문의 어디쯤에 서로 연결되는 구석이 있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1번 보자.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수비는 현실의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 여기다 밑줄 그어봐. 수빈이 과연 부재했니? 수빈이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한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어때?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 양상에 대한 인식 부재, 여기가 잘못된 거겠지. 있잖아. 근거가. 2번.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거다. 여기는 근원적인 모순. 수빈은 뭐라 그랬어? 유토피아가 근원적인 모순이 있대? 유토피아가 좋은 거라고 얘기했지 근원적인 모순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 나와 있지? 3번. 자, 여기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개성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강화한 것이다. 항구적임을 강화. 항구적인 건 뭐야? 영원하다는 거지. 인간이 저런 걸 원한다? 수빈은 원한다며. 강과가 아닌 거지. 말장난을 살짝 쳐놨지. 이렇게 얘들아 지금 보면 신기하지? 단어 장난을 쳐놓지. 맞지 가영아? 말장난을 쳐놓은 게 국어야.
근데 4번을 보자.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맞는 얘기네. 이거 틀렸니? 현아 이거 틀렸니? 뭐가 틀렸어? 맞잖아. 여기 수빈이가 실현될 수는 없지만 SF의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해소한다.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수빈은 주장한다. 넘어서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어때?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으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5번 한번 보자. 비교해봐.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보기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였니? 수빈의 부족한 걸 얘기하고 있었지. 수빈이 옳다, 그것을 맞아. 수빈아 잘했어가 아니라 수빈이 부족한 거야. 4번은 꽤 수빈에 접근해 있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근데 5번은 수빈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보기의 주장을 섞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기의 방향이 뭐였니? 수빈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어때? 수빈의 생각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맞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얘기한 게 뭐야? 현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게 근거가 되겠네. 수정할 게 뭐야? 현실에 대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수빈은 현실에 대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도 알겠지? 근데 너 아까 2번하고 5번 헷갈려 하길래 내가 좀 특이해서 지금 물어본 거야. 4번, 5번 헷갈리고 있었으면 내가 손을 똘똘한데 할 것 같았거든. 자, 7번 보자.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노붐, 인지적 낯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1번. 노붐은 현실과 작품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이다 라고 해놨어. 이거 어디 나와 있을까? 현실 허구 차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봐. 노붐 근처에서. 그렇지. 가영아 잘 찾았어. 거기 있지.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대로 드러나 있지. 맞지? 자, 그래서 나 이후라고 적어 놓으세요. 나 이후. 그 다음 너희가 나머지는 찾아봐. 7번에 5번 볼게.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선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라고 돼 있어. 여기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 라고 나와 있어.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 뭐라고 봐야 될까? 감각적 충격이란 글자를 찾아봐, 얘들아. 이게 중요해. 이거 쉽게 이제 눈치 오잖아. 아, 선생님 단어 하나 찾으라 했잖아. 감각적 충격. 어디 나와 있어, 얘들아? 나의 세 번째 단락의 끝쪽에 나와 있지.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잘 읽어봐.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이라고 나와 있지. 이성적 성찰에 도달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니?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되는 촉발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한다 그랬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성적 성찰에 도달이라고 그랬지. 수반과 도달은 수반은 뭐야? 같이 가는 거지. 도달은 이루어지는 거지. 말장난을 해놓고 이 나쁜 새끼가 뭘 해놓은 줄 알아? 왜 이게 어려워지냐면 5번에다 박아버리면 이렇게 돼. 5번에다 박으면 다 읽고 힘이 빠져, 얘들아. 그래서 사실은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모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그 제일 뒤에 제일 끝에 숨겨놓은 거야, 얘들아. 되게 치사한 문제지. 국어에서 풀다 보면 얘들아 치사한 문제가 있어. 이거 치사한 거야, 되게. 알겠지? 자, 8번 보자. 8번은 SF에서 쭈루루루루 이야기를 했어. 답은 1번이야. 자, 그러면은 이미지의 이면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어봐. 여기. 이미지의 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요 라고 했어. 이미지의 이면이 어디 있어? 찾아봐. 지문에서. 어디 있니 얘들아? 가의 두 번째 단락의 후반에 있지. 광인 독재자들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면에 만연하는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 복고를 바라는 정치적인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이미지의 이면은 뭐야? 정치적인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여기 콘크리트 한번 이야기를 보자. 보기에선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과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인데 여기 콘크리트가 어때?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잔해에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난 허공도시는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 물리적일 때 이랬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서 콘크리트 도시에 대한 더 정치적인 이념이 있었니 없었니?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두 구역이라고 구분만 지어줬지.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야. 조금 생각 좀 해봐. 아, 가에서는 뭐라 그랬니? 밀실, 광인 이런 게 뭐야? 독일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독일이 현재 너무 괴로워. 싫은 거야. 그래서 정치가 그지 같은 거야. 나치가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왕정 복고로 가고 이런 것을 역으로 보여준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영화 서울의 봄에서 한 예를 들어보자. 이제 배경식 좀 얘기해 줄게. 서울의 봄을 보면서 이야 쥐게 쥐네 막 이러면서 저때 저 정치가 좋았어 막 이지랄 하겠니? 보면서 저랬으면 어때? 잣됐다라고 생각하겠지.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 이념을 보여주고 있지. 근데 여기서 콘크리트는 그냥 뭐야? 우주에 있는 그 도시하고 다르게 대비시키고 그런 거지. 여기에 정치적인 이념이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없지. 이해되니?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알겠지? 자, 8번에 2번 나 2초, 8번에 3번 나 1후, 8번에 4번 가 3초, 8번에 5번 가 2초. 아까 7번 안 불러줬다 얘들아. 7번에 1번은 나 2후, 7번에 2번은 나 2초, 7번에 3번은 나 2중, 7번에 4번은 나 3중. 이거 다 찾아봐야 돼. 이게 숙제야. 이게 선생님이 사실 하루가 한 몇 시간만 좀 더 됐든지 내가 체력이 조금만 더 좋다면 사실 이렇게 해설서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훨씬 더 답을 좀 쉽게 찾을 거야. 그런데 난 자고 싶어. 좀 피곤해. 그리고 자전거 타고 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안 만들거든, 얘나야. 너희만 배우라고. 알았지? 이거를 오늘 오늘 아니고 3일 까먹어야 된다. 월, 화, 수. 하고 목요일부터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 지문을 풀어보는데 어디 썼더라고? 여기는 정답지야. 그리고 너희가 찾아보고 여기 있는 거 맞았네 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채점을 해오는 거야. 다음 주에 그거 해와서 검사 받아야 돼. 그거 안 하면 아름다운 클리닉에 들어가셔서 클리닉을 시켜드리겠어요. 8번에 3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여기서 끊고 여기 먼저 뭐야?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았어.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한 점과 관련 있겠군 이랬지. 자, 그럼 한번 나 1후 봐보자. 자, 여기 나의 첫 번째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냐가 중요하다 이래놨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니? 얘가 과학적으로 현재 어때?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개연성이 있느냐만 보는다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SF의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는 말은 그 나달락 첫 번째에 나와 있지. 이해되겠지?
알겠어? 그 부분의 근거로 얘가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좋은 질문 잘했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방금 불러준 거에 답 다 있지. 뭘 질문해도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자,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머리 아프지? 가영아 머리 아프지? 괜찮아? 자, 또 한 번 풀어보자. 이번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너무 비문학.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스미 문학 조금 해줄게. 문학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 비문학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비문학 계속 하잖아. 스미한테 자꾸 비문학 맡으래. 일산에 있는 학원에서 비문학을 전문으로 좀 중심으로 하래. 선생님은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MBTI가 ENFJ야. 뭔 줄 아니 얘들아? ENFJ? 혹시 아니? 너희 ENFJ 있니? 이게 성격이 지랄맞게 쾌활하면 선생님은 대문자 E야. 그리고 계획도 좀 세우면서 F야. 선생님 와이프는 ENTJ다. 대박이야. 진짜 나랑 맨날 싸우잖아. 그러면 T와 F의 싸움이야. 그래서 내 와이프 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여름에 많이 쓰는 F킬러야. 진짜 F를 하도 죽여서 F킬러라고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은 ENFJ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거를 F로 보거든. 선생님 F로 보고 살다 F로 죽고 싶어. 진짜야. 내 인생에 몇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F로 살다 나는 진짜 인문학도답게 F로 살다 F로 죽고 싶어. 그런데 비문학만큼은 풀 때 오늘 봤겠지만 슈퍼 T야. 슈퍼 T야. 진짜 T가 수학처럼 풀지 않니? 요거 어디 있고 여기 어디 있고 딱딱딱 하잖아. 이거 연습 많이 하잖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애가 국어 1등급이 나오는 저기 남양주에 가면 동아고등학교라고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어. 근데 제자가 국어를 푸는데 딱 끊고 뭐 하고 탁탁탁 하고 단어 밑줄 긋고 쫙 연결 짓고 몇 번째 이렇게 탁탁탁 표시하면서 푸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뭔가 정확한 표시로 해서 도식화시켜서 풀어?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했더니 얘가 멋있는 말을 했지.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걔 원래 안 그랬거든. 선생님한테 연습을 한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오늘은 감을 내가 없애려고 그런 거야. 감으로 푸는 거. 수지야 이해되겠지? 감이 아니란 거. 알겠지? 민서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10번부터 13번 또 한 10분 조금 넘게 줄 테니까 제발 감으로 풀지 말고 ENTJ로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단락을 먼저 끊어보겠습니다. 띵띵띵. 자, 저널리즘이란 공적, 자, 주제가 이제 저널리즘이야. 공적 관심이 큰 시사연화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초후반에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항을 피상적으로 보도한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단순히 일반인들 공중과는 괴리되고 이례적 문제 제기 수준에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 깊이 밑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으로 삼는 공공지능적. 아, 이랬구나. 자, 고개 들어요. 이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야. 또야. 나봐야 돼. 치사하게 적어보면 안 돼. 불편하지만 나봐. 자, 여기서 기억나는 단어 내가 먼저 할게. 이런 게 있더라고. 돈을 5만 원짜리 어떤 애가 하나 꺼내더니 딱 들면서 가장 먼저 손을 드는 분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했어. 지금 바로 딱 누가 손 든 거야.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2등입니다. 지가 1등이래. 어이가 없죠? 자, 근데 내가 치사하게 하나 할게. 자, 우리가 여기 기억난 단어를 해야 돼. 근데 쓸데없는 단어 하지 말고 그리고 관련된 단어를 기억해야 돼. 내가 먼저 할게. 치사하게. 공공저널리즘. 자, 그 다음 한번 해봐. 또 뭐 있었어? 그래, 오! 똘똘했어. 저널리즘 있었어. 맞아. 그 다음 깊이. 그렇지. 중요한 단어지. 그럼 왜 깊이 했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힘 있는 새끼들이었어. 맞지? 맞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 공중이란 단어 한번 나왔잖아 또. 그리고 공공저널리즘이란 게 나왔지. 이 글을 이루었던 스님이 아까 말했지. 원래는 단락이란 걸 이루는 것은 문장이 이루고 있고 문장을 이루는 건 단어가 이루고 있어.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단어야. 이 단락을 이루기 위한 단어. 그러니까 뭐였어? 저널리즘인데 힘 있는 새끼들 것만 보도하니 기피를 하더라. 그래서 얘를 좀 달리해서 공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공공저널리즘이 생겼다. 어때? 아, 이게 구조독해야. 이해하겠어? 단어를 찾아보는 거야. 두 번째 가보자. 또 질문할 거야. 잘 기억하면서 봐.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와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 보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 활동에 구현할 수 있다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편파적인 공중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언론의 공적인 담론의 장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공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 날 또 보세요. 자, 여러분 단어 기억해 봅시다.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왜 머리가 다 하얘져? 그렇지, 리프만. 잘했어, 현우야. 두 번째, 듀이. 그렇지. 그 다음, 부터 말을 하면 바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나오잖아. 너희는 리프만과 듀이가 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 정도 느낌만 가지면 되지. 리프만을 많은 강사들이 이해시키려고 해. 리프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 니네 그거 알아 하면서 리프만의 이야기를 꺼내 논문까지. 듀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 듀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기다 리프만하고 듀이를 써. 비교를 시켜. 이게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짓이야. 동의하지 얘들아. 왜냐면 이거 둘이 비교한 거 물어본 거 있니 없니? 없어요. 우리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됐었냐면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와 배경에 리프만과 듀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만 알고 필요한 건 나중에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듀이 물어보는 게 나오지. 듀이는 듀이에서만 찾아보면 됐던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자, 세 번째 단락 읽어보자.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이 수능에서 지문 특성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 나열하는 지문들이 꼭 있어. 근데 걔네들은 착한 지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딱딱 끊어주잖아.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개 그지같이 섞어버리는 놈들도 있거든. 자,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 간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적 과학적 방법을 이런 단어 나오면 미치고 언어야 돼.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의 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돼 얘들아? 로젠 택배지. 맞지? 몰라? 택배에서? 저 아저씨가 만들었어. 뻥이야. 자, 로젠 기억했지? 그 다음에 얘는 뭐래? 사회과학적 방법 뭐가 있었고 그냥 끌어내래. 이렇게 얘기했어. 몰라. 로젠 나오면 그때 가서 보게. 그거를 그래서 너희들이 글을 읽을 때 계속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고 정확하게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이 취재 과정에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을 개입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마이어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 등에 달성되는 반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 주장했다. 대상을 성장하고 자료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놨어. 여기서는 하고 있던 얘기가 뭐니 얘들아? 니네 친해지면 지랄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마이어가 맞지? 마이어가 마지막에 나왔지. 마이어가 니네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공공저널리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 글 기억해보자 얘들아. 자, 첫 번째 단어 기억 안 나겠지만 쉽지 않지만 뭐 있었어? 저널리즘, 문제 있다, 공공저널리즘. 그 다음 누가 있었어? 아무튼 뭐 이름 세 글자 개랑 주의가 있었어. 둘이 이야기가 달랐지.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애가 나왔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회과학적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근데 그것조차도 뭐 비판을 한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마이언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 나 글 설명했니 안 했니 지금? 나 배경지 설명했어 안 했어? 나 안 했다. 분명히 안 했다. 기억하고 있어. 문제 풀어보자. 1번. 10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답은 5번이야. 1번. 적절하지 않는 것. 5번이야. 1번. 뒤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있어 없어? 있지. 어떤 존재로 보았다?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라고 나와 있지. 2번. 공공저널리즘의 중심 의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디 있니? 중심 의제. 중심 의제란 단어 찾아봐. 1단락 후반에 있어. 1후. 뭐라고 나와 있니?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저널리즘 있지. 3번.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어디 나와 있니? 괴리. 찾아봐. 1단락 중반에 있지. 뭐야? 부자들 얘기만 한다니까? 안 봐, 새끼들아. 이래버렸지. 4번. 공공저널리즘을 비판한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공공저널리즘 비판. 어때? 4단락이 나와 있었지. 거기 입장 어때?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뭐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하겠다고 우리도 객관적으로. 맞지? 근데 5번에서 보자. 어떠한 제도와 절차. 밑줄 쫙. 언론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 언론의 전문화에 대한 얘기 있니 없니? 사실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누가 한번 얘기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제도와 절차가 두 개가 연결성이 떨어지지. 답은 5번 이런 거 확실하겠지. 자, 11번 보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기억 뭐니 얘들아? 듀이가 말한 공중의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유기적 결합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딴 걸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뒤쪽으로 가야 되겠지. 뒤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지. 4번 보면 공중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 이거 어디 나와 있니? 그 밑에 줄로 내려가면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론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때? 그 밑에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지. 근데 1번 보자 얘들아.
2초 적어놔. 2초. 11번에 2번 3후라고 적어놔. 11번에 3번 잘 찾아봐. 이거는. 11번에 5번 4초.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12번 보자. 12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례 A 1과 사례 2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사례 2에서 지영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군이라고 해놨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단어 10이 뭘 걸어야 될까? 뭐 걸어야 돼? 그렇지, 모두야. 맞아. 얘들아, 개 잘 나오는 단어 10이 하나 중에 하나가 모두, 둘 다, 셋 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개 잘 나와. 여기다가 개 잘 나옴이라고 써놔. 의심을 거기서부터 해봐야 돼. 그럼 누가 잘못된 걸까? 찾아봐. 머리를 굴려봐. 누구야? 아이, 나 보지 말고, 나 보지 뭐 잘생겼다고. 나 다뤄. 자꾸 보면. 찾아봐. 뭐야? 누가 잘못됐어 여기서? 로젠 밑줄 긋고 로젠의 밑에서 읽어보면 밑에 세 번째 보면 공론의 장에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한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면 어때?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거니 안 맞겠지. 로젠은 뭐라 그랬어? 그냥 열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랬어. 아, 근거가 있었네. 자, 그러면은 1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조금 너희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1번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이런 문제가 얘들아 12번 같은 문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12번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 위에다가 시간 끄는 문제라고 써놔. 왜 시간을 끄냐면 봐봐. 사례에서 치안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에 여긴 따질 필요가 없어.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군 이랬어.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듀이하고 로젠에 가가지고 뭘 찾으면 능동적 참여의 변화를 찾아봐야 돼. 어디 나와 있니? 우선 듀이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론의 참여를 통해 있지. 나와 있잖아. 3번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로젠은 3단락 초반에 보면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여 다양한 층의 사람들에게 공론의 자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나와 있지. 이렇게 합쳐져서 얘가 어때? 치안상의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의와 로젠 모두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의 변화에 기여. 이 부분이 맞아버리는 거야. 어렵지 이게 좀. 와, 저렇게 찾아야 돼? 얘들아 어때?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영아 어때? 시간이 굉장히 끌겠지 승찬아. 요런 문제가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야. 거기에다가 이 새끼가 답을 어디다 갖다 놨니? 이래서 나쁜 새끼라고 내가 계속 욕하는 거야. 4번에다 갖다 놨어. 그럼 너희가 여기 때문에 시간을 써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을 잘해.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답 보고 나면 지금 선생님하고 해설을 해보고 나니까 어때? 약간 어렵긴 한데 못 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해설을 해서가 문제인 거야. 해설을 해서 내가 해설을 쉽게 해줬다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구조 배치 자체가 어려운 단어를 몇 문제를 뒤에다 배정해 놓고 숨겨놨어. 너희가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로 날아가 버리는 시험이야 이게. 감각적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좀 경영을 잘하잖아. 이 시험은 잘 볼 수가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자 2번은 2단락 후반에 나와 있어. 그리고 3번은 마이어 쪽에 찾아보면 나와 있고 5번은 2단락 중반에 근거가 적절히 잘 펴져 있어. 한번 잘 찾아봐 너희가.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한 10분만 또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자. 고생했어.